한 변의 길이가 6인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재. 그럼 가는 이제 당연히 코사인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식을 뽑으라는 소리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꽈놨죠? 그럼 가 먼저 하면 그냥 저거 외워줬어요. 한번 뭐 하나 가면 B는 C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 B랑 C랑 같다고 네. 뭐 스킵하고 그러면 했다니까. 나를 하는데 일단 항상 삼각형의 세배의 길이는 삼각형의 세각은 파이기 때문에 항상 각 두 개 나오면 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파이 빼기 C니까 파이 비란이니까 C일 거고, 부호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사라지니까 그냥 코사인 C의 제곱이거든. 코사인 C제곱은 코사인 A제곱 더하기 코사인 사인 B제곱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코사인 제곱 나오면 코사인 법칙 안 쓴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 걸려요. 코사인은 공식이 뭐 2AB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때문에 이거 제곱 안 해. 바꿔줘야 돼 이거. 그럼 그냥 다 1 사인 제곱으로. 항상 아. 코사인 제곱 나오면 전부 다 사인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요. 그럼 열받잖아. 언제 하고 있어 이거. 날라가고 사인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는 사인을 코사인 제곱 바꿔서 뭐 하려고? 그냥 코사인을 일치시켜도 돼가지고. 코사인을 일치시켜서? 코사인은 노잼입니다. 노잼이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건데, 이렇게 해주고 넘기면 그리고 넘기면 뭐야? 사인 A의 제곱은 사인 B제곱 더하기 사인 C제곱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마무리 지을 수 이거지. 왜냐면 내가 사인 B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사인 B 쯤면 뭐랑 똑같다 그랬어? 사인 B는 뭐랑 똑같다? 변 길이 B. 사인 B는 변의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사인으로만 밀어버리면 결국은 사인의 B는 변 B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세 변의 길이가 다 만족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얘가 뭐 AK, BK, CK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AK의 제곱, BK의 제곱, CK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제 K제곱 날아가니까 그냥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넘어갈 때 사인 나왔으니까 사인이니까 사인은 2R분의 A 이딴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뭐 너도 얼마 안 걸리지만 맞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인 B라고 하면 걔가 변 B니까 변을 취급해서 문제를 풀어도 답을 바로 내도 된다 이거지. 굳이 뭐 이딴 걸 넣을 필요 없다 이거지. 뭐 너도 오래는 안 걸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제곱 나오면 항상 사인 제곱 바꿔 푼다. 코사인 제곱은 이런 연산을 안다 이거야. 즉 너무 복잡한 연산이 나오면 돌려야 된다고 빨리. 그러면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바꿨다. 코사인 노잼이라는 건 이런 게 없잖아. 이런 게 없으면 노잼이라는 겁니다. 뭔가 있어야 재밌는 거지. 뭔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수학은 노잼인 걸 잘 안 합니다. 재밌어야지. 마찬가지 3D가 나오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2D로 많이 바꿔 푸는데 주어진 게 10이고요. 높이니까 높이를 x라고 두고 시작합니다. 그럼 일단 30도 직각이니까 특수각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인데 1이 x니까 일단 뭐야 2x일 거고 루트 3x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 그럼 결국 난 ABC에 대해서 AC가 루트 3x일 때 10을 사용해서 10 이거 찾아야겠다. 1대 1대 루트니까 마찬가지 얘는 직각 45 45 여기다 x겠네. 그러면 지금 ABC가 안 보이기 때문에 ABC일 때 다시 그려. 보통 이렇게 2D 같은 경우는 3D로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럼 모양이 30개 오르네. C가 30이야. 30 대충 그렸다. 30 B A C BC가 X AC가 루트 3X AB가 10 그러면 끝났지? 그럼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코사인 법칙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세 변과 한 각 4개 중에서 3개 아니면 우리가 나머지 하나를 찾는 거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 코사인 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러면 x에 대한 2차 나오거든. 풀이가 두 가지입니다. 풀이 1 코사인 법칙 쓰자.
그러면 30밖에 오르기 때문에 30을 기준으로 호삼을 쓰면 100의 제곱은 10의 제곱은 x제곱 루트 3x의 제곱 빼기 2 역 코사인 30 그러면 100은 4x제곱 코사인 30도는 얼마야? 2분의 1 3이니까 어떻게 돼? 지워지고 빼기 3x제곱이네. 그럼 x제곱이 10이니까 x는 10이겠네. 끝났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특수화기이기 때문에 특수화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잖아 중등기야. 우리가 특수화 같은 경우는 중등기야. 수선을 꼽아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럼 당연히 30도 각 변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꼽아버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뭐 얼마야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x 우리가 루트 3x 응? 2분의 루트 3x 2분의 루트 3x 피타 쓰면 되겠지? 헤론의 공식 같은 건 외우지 않고요. 정확히 말하면 헤론의 공식은 세 변의 길이를 줬을 때 사각의 넓이를 찾는 건데 세 변의 길이의 비가 5, 7, 8이야.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당연히 5K 7K 8K로 시작해야 되겠지. 넓이가 90 루트 3이다.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내가 세 변을 다음수 놨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다 더한 거니까 얼마야? 15, 20K야. 근데 헤론의 공식 그렇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를 다음수 넣고 그럼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넓이 찾아서 K에 대해서 찾는 건데 그럼 어떻게 찾는 거냐면 다음처럼 이렇게 놓으면 메인 각을 누구로 할까? 그럼 대충 5K 7K 8K라고 하고 메인 각을 어디로 할까? 여기로 할까? 여기를 메인 각으로 적으면 일단 헤론 공식 안 쓸 거니까 세 변의 길이 할 때 넓이 찾려면 아무거나 각을 하나 알아야 돼.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코사인 세타를 잡고 구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코사인 없으면 어떻게 돼? 2 AB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어차피 K는 약분될 거기 때문에 K1이라고 놓고 그냥 지워버린 다음에 분자계산 뭐 나오지? 40 아이고 25 64 빼기 49야? 얼마니 그러면? 80 90 40 50 아니요? 40 응? 50 아니요? 41 89예요 부터 40 약분 치면 40분의 80 2분의 1이야? 80분의 40 땡큐네 2분의 1이 하니까 특수하겠죠? 행복하다 특수하게 져버렸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어차피 둔각이면 음수기 때문에 무조건 양각 1, 4분의 각 세타는 바로 나오겠네. 60도네 60도야. 뭘 찾자 이제? 넓이 공식 때리면 넓이 공식은 뭐야? 내가 일부러 낀 걸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으로 사인 구하지 않고 바로 구하면 2분의 1 양, 변, 사인, 낀 각을 때리면 얘가 90 루트 3이라고. 걔는 어떻게 돼? 이거 얼마야? 이거 2분의 1일까? 이거 2분의 루트 3이요?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10 루트 3 K제곱이 90 루트 3이기 때문에 K는 3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럼 내가 K 시작 때문에 20K 둘레의 길이는 60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 항상 세 배의 길이를 주고 넓이 찾는 건 그냥 아무거나 잡고 코사인 법칙 쓴 다음에 코사인 알면 사인 할 수 있고 사인 알면 넓이 찾을 수 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잖아. 어떠한 사각형을 주고서 네 배의 길이를 줬는데 이거 했다고요? 넓이를 구하재. 그럼 뭐 한다겠어? 사각형은 뭐가 아니다. 메인이 아니라고 했잖아. 메인 누구야? 삼각형 두 개. 사각형이야. 그럼 삼각형 두 개를 잘라야지. 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 맘대로 자르면 됩니다. 잘라 이렇게. 자르고 1번 삼각형, 2번 사각형을 모았는데 각각 구해서 더하자. 인 거라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1번 구하고 2번 구하고 더하는 아이디로 간단 말이야. 그럼 똑같아. 결국 이제 세 변의 길이를 줄 때 근데 이거 세 변의 길이 줄 때 사각형 넓이 찾는 거랑 좀 비스무리한데 사각형인데 얘는 유니크한 사각형이야. 어떤 사각형? 그런 네 개가 다 주어져. 내접하는.
그럼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그럼 각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각을 뭔지 모르니까 세타로 잡아. 근데 C가 세타면 A는 뭐야? A는 파이 빼기 세타라고 이렇게. 즉 우리가 각의 관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A랑 C는 마주보는 각이기 때문에 항상 각의 합이 180도야. 사각형이 내접하면 내접할 때만입니다. 사각형이 내접하면 내각은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 여기가 8 빼기 세타면 우리가 BD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BD로 식을 세워도 되고 뭐 각으로 세워도 되는데, 왜냐면 지금 세타랑 8 빼기 세타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코사인 값은 부호가 다르고 사인 값은 같단 말이야. 관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BC의 제곱을 놓을까? BD의 제곱은 BD의 제곱을 놓으면 코사인 법칙 각 세타니까 어떻게 돼? 1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2 AB 4 1 코사인 세타. 마찬가지 BD의 제곱은 어떻게 돼? 4의 제곱 25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4 5 코사인 세타야. 이게 뭐 하이페이스 8 빼기 세타. 왜?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코사인 8 빼기 세타는 뭘로 바뀌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돼 이제? 얘는 더하면 0이겠네. 미안. 지금 식 잘못 세웠어. 지금 얘랑 같잖아? 얘랑 같으니까 코사인은으로 놔야 우리가 지워지면서 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좀 귀찮죠? 왜냐면 지금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빼야 되거든. 이거 빼면 코사인 나오겠지? 또 집어야 한단 말이야? 그게 거기 한가? 그냥 합시다. 빼면 0 나올 거고, 빼면 어떻게 돼? 17에서 뭐 나오죠? 야, 코사인으로 잡을 걸. 그게 좀 이뻤을 텐데 식이. 이런 빨리 돌려야 돼. 얘를 지금 코사인으로 식을 세우든가 아니면 BD의 제곱을 세우든가 둘 중에 하나씩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빼면 코사인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 17 빼기 이거 얼마야 이거? 41 뺐으니까 마이너스, 얘는 8, 얘는 얼마야? 20이 아니라 48 코사인 스타. 그러면 넘기면 48 코사인 스타는 얼마야? 빼면 얼마지? 이거 얼마지? 24야? 넘기면 음수네? 어디가 음수야? 이거 음수인가 이렇게? 넘기면 양수, 음수, 그죠? 코사인 스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세타가 20 둔각이었다는 소리겠네. 그죠? 끝났죠? 이렇게 구해놨다면 1번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AB 사인 스타니까 1, 4 사인 스타. 2번 넓이는 2분의 1, 4, 5 사인 파이 빼기 스타. 근데 사인 파이 빼기 스타, 사인은 8배나 때리면 양수기 때문에 사인 파이.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각을 정확히 알긴 하지만 각은 120이겠죠? 그렇지만 뭐 제곱 1이기 때문에 사인 바로 2분의 2 3 때려 박으면 어떻게 되니? 2 곱하기 루트 3. 얘는 어떻게 되니? 5 루트 3. 답은 6 루트 3이에요 라고 계산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은 항상 삼각형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일반 사각형이 주어지면 만약에 대각선을 주면 대각선 공식을 쓰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이쁘게 삼각형으로 짜서 문제를 푸는 거고, 당연히 되게 중요한데, 마주보는 사각형이 내접하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 때문에 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은 식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터플 풀어줄 건데 빨리 풀면 어떠한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습니다. AB가 3, AD가 4, BD가 루트 21이니까 일단 삼각형 ABD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겁니다. 변의 길이 알기 때문에. 근데 주어진 게 뭐냐면 삼각형 BCD의 넓이가 루트 35야. 찾고 싶은 게 뭐냐면 BC 곱하기 CD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선분의 곱을 물어본다면 무조건 넓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넓이로 문제를 풀어주라는 거고, 그럼 내가 여기를 뭐 x, y를 잡으면 그럼 내가 찾고 싶은 x 곱하기 y란 말이야.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다음치 넓이니까 결국 뭐 찾으라는 거냐면 요 각 찾으는 거랑 말이랑 똑같아.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결국은 나는 x, y 찾고 싶은 건데 넓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변, 낀각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BCD의 넓이가 루트 35, 즉 2분의 1 XY 사인 세타가 루트 35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뭐만 찾으면 되냐면 사인 값만 알면 X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디어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끝났지? 뭐만 찾으면 돼? 세타만 찾으면 돼. 그럼 어떠한 각을 찾으세요 문제인 건데, 그러면 어떠한 각을 찾으세요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야 이걸로 직각 만들 수 있는가? 를 고민해봐야 되고, 안 되면 각을 옮겨야 돼. 얘랑 같은 각이 뭔가? 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마지막 뭐 해야 돼? 주변과 관계를 찾는 겁니다. 각을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직각이 되는가? 야 직각사각형을 알아야 뭐 찾지. 사각표를 통해서. 그게 안 되면 이제 같은 각, 야 얘랑 같은 각이 누구냐? 옮겨야지. 못 찾으니까. 세 번째 뭐 하냐면 그게 안 되면 주변각을 찾는 겁니다. 관계각, 주변각. 야 얘랑 관계에 있는 각. 더해서 180이라든가 더해서 90이라든가 당연히 ABCD가 매접하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 빼기 스타죠. 그럼 내가 사인 스타가 궁금한데 얘가 파이 빼기 스타니까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식 때려버리면 코사인 파이 빼기 스타는 공식 때리면 2, 3, 4 분의 3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루트 21의 제곱. 그래서 뭐냐면 4분의 6분의 1이야? 맞아? 21 빼면 5 4 6분의 1이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 빼기 스타는 각변 때리면 마이너스 코사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6분의 1, 즉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1. 이거 둔각이네. 근데 걔로 사인 찾아. 그러면 사인 세타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사인은 6분의 루트 35죠?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1이기 때문에 루트 36에서 얘의 제곱 빼면 돼. 이렇게. 그럼 6분의 루트 35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xy 6분의 루트 35는 35이기 때문에 루트 35이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면 xy는 12au 라고 찾을 수 있겠지. 터프인데 할만하죠? 마찬가지 문제 잘 읽으면 AB의 길이가 4 AC가 5 주어진 게 BAC니까 여기를 내가 세타로 잡았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야. 일단 뭐는 다 알고 있는 거냐면 ABC에 대한 모든 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낀각 다 알기 때문에 뭐 AC 찾을 수 있겠지. 뭐 그렇구나. 넘어갑니다 일단. 그 다음에 지금 BC를 2대1로 내분한 점이 D고 1대2니까 내가 BC 찾고 1대2 해야 될 것 같지? 그러니까 BC를 찾아야 되는구나. 찾을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찾아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또 넘어갔어. 그 다음 확장했고 2 긋고 수열을 꼽았다. 찾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찾고 싶은 건 CF의 길이거든. 여기 X겠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봅시다. 봐봐. 내가 어떤 변의 길이를 찾으래. 이제 직각이죠?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우리는 CD는 찾을 수 있거든. CD. 왜냐면 지금 변 줬기 때문에 BC 알아. 일단 BC 찾아볼까? BC는 뭐야? BC의 제곱은 얘의 제곱 얘의 제곱 16 25 빼기 2 4 5 코사인 세타 얼마야 이거? 30 41 빼기 6이야? 그러면 BC가 6이기 때문에 이 1이기 때문에 실제로 BD가 2 CD가 4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X가 궁금한데 4인 거 알잖아. 그러면 DF를 찾든가 혹은 각을 찾든가 둘 중에 하나고 얘를 찾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든가 얘를 찾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풀 거면
수직은 넓이랑 관련이 있어. 그럼 넓이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내가 각을 찾을 거면 얘를 무슨 수를 찾을 것인가, 얘랑 뭐 같은 각이 있나를 봐야 된다 이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넓이를 철색하니까 내가 C2를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럼 일단 여기를 찾을 하고 요 각을 찾을 하고 말했잖아. 어떠한 각이 궁금해. 그럼 첫 번째 수직 관계 직각삼각형 알파를 품고 있는 직각삼각형 이미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안 돼. 두 번째 얘랑 같은 각이 뭐가 있는가? 얘랑 누구랑 같지? 얘가 누구랑 똑같이 보입니까? 누구랑 같은지 보여? 얘는 지금 원형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얘가요. 이름 읽으면 되지. BAD 이거랑 같이 얘랑 같아요. AD랑 같다고요? BAD요. BAE 이거 똑같이 이렇게 그렇네. 원주각이잖아. 그죠? 안 보이는데 잘못 때문에 EDF 말하네. 지금 BE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입니다. 알파입니다. 이렇게 뭐 해야 돼? 같은 각을 찾을 생각해야 돼요. 관계각은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고, 그 전에 일단 같은 각이 뭔가, 알파를 찾고 싶은데 알파만 찾으면 끝나거든. 내가 알파만 알면, 내가 알파만 찾으면 사랑 x는 코사인이란 말이야. 아니 사인이란 말이야. 아니 코사인이랍니다. 코사인.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가 4분의 x니까 x는 4코사인 말이야. 알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알파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좀 식을 써놓고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알파만 찾으면 끝나는 상황인 거거든. 그럼 알파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문제인 거지, 이제. 이거 됐을까요? 그러면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알파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건데, 이런 게 좀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내가 알파 찾고 싶은데 한 번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야, 잘. 그럼 이제 어디가 필요하냐면 요각이 필요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이 아까 말했지만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얘에 대해서 완벽히 알기 때문에 이건 적고, 뭐 이딴 거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이딴 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찾아 나가야 돼. 꼬꼬무처럼. 내가 아는 건 A, B, C밖에 없기 때문에 A, B, C로 각 B를 찾으면, 각 B를 알면 AD를 알고 AD를 알면 알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찾아야지 한 번에 짠하고 구해지지 않는다고. 연결고리가 좀 있지. 그래서 내가 아는 건 A, B, C밖에 없다. 그럼 B는 찾을 수 있지 않냐? B는 뭐야? B는 코사인 B는 2 이렇게니까 양쪽이 4랑 6이거든. 2, 4, 6분의 4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25야. 그럼 얼마냐면 분자가 얼마니? 분자가 40, 52에서 27 27에서 2, 4, 6이야. 나누면 얼마야? 나누면 9야. 기분이 좋지 않은데 16분의 9야. 뭐 그럴 수 있지 왜. 그럼 이제 코사인 B가 16분의 9고, 그럼 이 알면 뭘 찾을 수 있다? 내가 AD를 찾을 수 있다 이거야. AD. 그럼 내가 코사인 B를 알면 얘를 뭘 찾을 수 있냐면 AD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AD의 제곱은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요거니까 16 4 빼기 2 4 코사인 B야. 20 얘가 16분의 9니까 넣으면 어떻게 돼? 빼기 9야. 11이네. 그럼 AD가 루트 11이네. 이렇게 루트 11이거든. 끝났습니다. 결국 이제 내가 ABD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추론했기 때문에 이제 뭐만 찾으면 되냐면 코사인 알파만 찾으면 돼요. 얘가 4, 2, 루트 11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다시 2, 4, 루트 11분의 4의 제곱, 11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해주면 분자가 뭐가 되니? 20, 27, 23 썩었네. 요거고 다 찾았으니까 넣어주면 따라서 x는 4 곱하기 코사인 알파 8 루트 11분의 23. 약분 때려주면 2
루트 11은 24. 뭐 하면 이제 유리화하면 다 끝나겠지. 그럼 이제 22분의 23 루트 11이라고 답을 내는 문제입니다. 지금 잘 보면 주어진 게 AB의 길이가 루트 17, 2루트 7. 그 다음에 P는 중점이고요. Q는 5대1 내분점입니다. AQ가 3루트 2. 그 다음에 사인의 B QAP 요각과 APQ 요각의 B가 루트 2 3이니까 알파 베타로 두면 사인 알파와 맞죠? QAP APQ 그럼 내일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의 B가 루트 2 3. 그럼 얘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B가 뭐 루트 2 3이라는 소리겠지만 일단 여기 해놓고 그 다음 찾고 싶은 건 삼각형 ABC의 외접의 넓이거든. 그럼 얘 외접의 넓이를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니까 내가 아는 변의 길이가 지금 이렇게 없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서 각 C를 찾든가 아니면 다른 변의 길이를 찾는다면 그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대각이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 일단 잠깐만 3루트 2 많이 해. 그래서 일단 사인 법칙 써볼까? 이렇게랑 이렇게 대응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알파 분의 PQ든 사인 베타 분의 3루트 2겠죠? 그럼 얘랑 매칭되는 얘랑 매칭되는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다음처럼 써버리면 그리고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의 B가 1에서 3이라며.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B가 1에서 3이니까 내가 얘를 뭐 루트 2A 얘를 3A라 두면 이거 지워지면서 PQ의 길이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알파랑 베타의 각 사인 B를 아는데 이 상태에서 사인 법칙을 써보면 우리가 사인 B니까 사인 법칙을 써보면 변비해봤자 노잼이니까 사인 법칙 써주면 얘랑 얘가 루트 2대 3 그러면 루트 2A 3A 지워지고 넘겼으면 결국은 PQ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PQ가 얼마 나오니? 2 PQ가 2야. 이렇게 PQ가 2인 거 알면 결국은 지금 얘는 중점이고 얘는 5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그 2라고요? 응? 아 지워지고 넘어가면 2잖아. 루트 곱하기 2, 루트이니까 그죠? 그럼 마찬가지 이제 결국은 뭐 중점과 내분점 주는 건 결국은 변의 길이 주는 거니까 이거 지금 얘가 중점이야 1대1이겠지. 그 다음 PQ가 뭐래? 얘는 뭐야? 5대1이거든 5대1. 그럼 이거 미안합니다. 5대1이고 1대1이잖아. 그럼 비례배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위엔 6등분, 밑엔 2등분이니까 6등분을 통일하자. 그러면 6등분 2등분이니까 밑을 3등분 더해주면 그럼 3등분 6등분 1등분 다 잘랐지? 그러면 3대 2대 1이네. 그럼 3대 2대 1인데 2인 게 2니까 3, 2, 1이라는 소리야 길이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반띵과 1대1과 5대1 있으면 비례배분 비통합해서 결국은 전체의 비가 3대 2대 1이구나. 2인 게 2니까 3, 1이네 라고 비를 통합해서 내가 PQ의 길이로 모든 변의 길이 다 찾을 수 있겠지? 초등기야. 그럼 다 찾았다. 그럼 네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러면 여기가 3이고 1입니다. 그럼 이제 뭐 했어? 내가 아는 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는 상황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ABC는 다 알았기 때문에 걔 모든 걸 다 찾았잖아? 걔로 시작했지? 마찬가지로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A, B, Q는 세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알고 있죠? 얘는 다 알 수 있고 난 얘에 관련해서 얘를 놀고 싶은데 얘는 아는 게 있어 없어? 아는 게 이거 없어. 이 두 개 할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를 좀 놀아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얘를 놀 건데 그럼 얘를 이제 무언가 찾을 거 얘를 이제 뭘 찾을 수 있냐라고 할 건데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걔로 각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로 요각
요거 다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ABC로 놀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B를 찾아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 B, Q에 대해서 코사인 B를 찾아버리면 코사인 B는 요 세 개니까 얘의 제곱 2 2루트 7 여기 5분의 얘의 제곱 2루트 7 제곱하면 뭐 나와? 4 7, 4, 28 5, 25 빼기 제곱이니까 18 이렇게 하면 뭐 나오니? 35분의 4, 20 루트 7 약분 치면 루트 7 올라가고 약분 치면 4분의 7 4분의 루트 7 네, 4분의 7 루트 7 7 아니네 밑에 7을 곱했으니까 위에 4분의 루트 7 맞네요 4분의 루트 찾았어? 네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코사인 B를 찾았기 때문에 사인으로 뭐만 쓰면 돼? AC만 쓰면 되지. AC만 알면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ABC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되니까 각과 변, 대응각이 필요한데 내가 C는 못 찾아. 왜냐면 내가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B를 알기 때문에 AC만 찾으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해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하고 싶은 건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R제곱 파이야. 생각해 ABC. AC를 알아야 대응각에 대해서 사인 법칙 쓰면 된다 이거지. 다 왔어 이제. 뭐만 찾으면 돼? AC의 제곱은 전체니까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제곱하면 얼마야? AC의 제곱은 28 플러스 6의 제곱 36 빼기 2 루트 7 6 코사인 B 찾았잖아. 4분의 루트 7 얼마니? 계산하면 얘랑 하면 64 빼기 지워지고 6, 7에 42 40 빼면 뭐 나오니? 22야? 이렇게 썩은 숫자 나온다고? AC가 루트 22야? 루트 22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 이 전체에 대해 사인 법칙 써주면 사인 B분의 B는 이해를 해주면 사인 B가 얼마니? 사인 B는 코사인 B가 4분의 루트 6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16에서 7 빼면 되기 때문에 4분의 루트 9야. 그러면 사인 B 4분의 5인 잠깐만 16에서 7 빼면 9 루트 9 맞네 4분의 3이네. 그러면 사인 B 3분의 3 그럼 4분의 3분의 B의 길이가 루트 21이거든. 루트 22가 2R이다. 그러면 3분의 4 루트 22는 2R이니까 R은 3분의 2 루트 22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R제곱 파이니까 R제곱 파이는 어떻게 되니? 9분의 4 22 파이야? 9분의 88 파인가? 끝났죠? 그래서 20번 풀고 수요로 넘어가면 원이 있고요. 잘 보면 AD, BD 3대2 얘는 지금 3대2지죠. 그 다음에 A가 중심입니다. 다음 원의 중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었어? 그 다음에 지금 잘 보면 AD도 그렇고 AE도 그렇고 반지름이기 때문에 AD랑 AE는 길이 똑같아요. 나 주어진 게 ADE랑 ABC의 넓이 B가 9대 35. 그 다음에 sin A와 sin C의 B가 8대 5. 그 다음에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걔에 대응하는 각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원이었던 P가 좀 찍혀서 삼각형 P, B, C의 넓이의 최대값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BC의 길이가 필요하겠지. 그죠? BC의 길이가 필요할 거고 BC를 알면 P가 어디 있어야 BC랑 넓이가 제일 크게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수직일 때겠지. 그죠? 요 길이는 이제
반지름을 일단 무조건 알아야 되겠네. 그럼 A2를 무조건 알아야 되겠네. 그럼 일단 ABC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찾고 가야 되겠네. 그러면 일단 해보자. 사인의 B를 줬다. 그럼 사인의 B는 변비잖아. 사인 A와 사인 C의 B가 8대 5이기 때문에 사인 A와 사인 C의 B가 8대 5니까 A랑 C의 B가 8대 5거든. 그러면 이게 A고 어디가 C요? 얘가 C네. 8대 5라고? 3대 2인데? 그러면 바로 넣을 수 있겠지. 지금 사인의 B가 변비니까 AC 대 C의 B가 8대 5인데 3대 2란 말이야. 그럼 바로 오차고 3K 2K 5대 8 8K 3K를 일단 놓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 친구의 넓이랑 이 친구의 넓이가 9대 30으로 되어있거든. 그러면 사각의 넓이는 지금 수직이 안 좋기 때문에 양변 사이 낀각인데, 그러면 지금 얘랑 얘는 삼각형 ADE는 넓이가 A라고 하면 2분의 1 양변 9K제곱 사이 낀각이야. 삼각형 ABC는 2분의 1 마찬가지 얘 곱하기 낀각이니까 내가 얘를 별이라고 놓는다면 5K 별 사인 A거든. 그럼 이제 얘랑 얘의 B가 9대 35래매. 그럼 똑같은 걸 다 갖다 버리고 보자면, 다 지워 보자면 얘랑 얘의 B가 9대 35니까 얘가 7K가 되면 35K 제곱 9K 제곱이니까 딱 맞을 거 아니야. 얘는 당연히 이제 3K 2K니까 당연히 K에 대한 실을 거고 7K라고 찾았으니까 4K까지 할 수 있겠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 해서 다음 삼각형에 대한 세 변의 길이의 B를 찾게 된 겁니다. 5K, 7K, 8K. 그럼 뭐 이 친구에 대한 각도 찾을 수 있긴 할 거고. 그러면 왜 저번에 반지름이 7이니까 사인 법칙을 쓸 거니까 내가 요 각을 찾으면 대응 변에 대해서 K를 찾을 수 있겠지. 사인 법칙 쓰려고 보니까 대응 각과 대응 변인데 내가 세 변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단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각 A를 찾을 수 있다고. A를 찾든 B를 찾든 B를 찾든 그냥 A를 메인으로 하자. 그럼 A를 메인으로 하면 코사인 A는 얼마야? 어차피 지금 세 변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5, 7, 8 A로 잡았어. 그러면 코사인 A는 2, 5, 7분의 5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오니? 얼마나? 6 73에서 9 10 나오네. 10 7분의 1이네. 그럼 코사인 A가 7분의 1이야.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코사인 A가 7분의 1이면 사인 A는 제곱제곱 1이니까 7분의 루트 48. 그럼 사인 법 써주면 A랑 대응되게 8K라고 쓰면 사인 A분의 A는 A는 2R이니까 A가 8K라고 주어진 거고 사인 A는 7분의 루트 48이라고 구했고 이쁘게 쓰면 얼마야 이거? 4로 3이죠? 그건 2R. R이 뭐야? R이 7이야. 14. 이쁘게 쓰면 4 루트 3분의 7 곱하기 8K는 14. K가 얼마니? 지워지고 2 지워지고 4 지워지고 K는 루트 3이네. 그럼 결국 뭐 했다? K를 알기 때문에 삼각형 ABC에 대해서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찾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알 때 요 지금 꼭점 A가 걸려있는 다음 삼각형에 대해서 세 변의 길이 아니까 이 삼각형이 뭐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길이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언제 P가 뭐가 돼야 다음 P, A, B의 넓이가 제일 크니까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냐면 수직일 때. 당연히 이때겠지. 당연히 이때. 지금 A만 원의 중심이 걸려 있는 거고 요 삼각형이 좌우로 움직이는데
세배의 길이 알고 P가 어디 있어야 P, AC의 넓이가 제일 넓어요. 아니면 다음 모양일 거고. 그럼 밑배의 길이는 뭔지 알잖아. 밑배의 길이는 8K니까 루트 3K인 거고. 8 루트 3인 거고. 여기 3K일 거고. 근데 AM이라고 하면 AM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AM만 알면 이제 높이 밑변 2분의 1하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AM만 찾으면 문제는 끝나는구나 라는 거지. 이 모양이 최대값이 나오는 모양이니까. 넓이로 갑시다. 넓이로. 수직이니까 넓이로 AM 구합시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낀각으로 구할 수 있고, 낀각으로 구하면 2분의 1 AB 사인 낀각이니까 이 AB 5K 7K 사인 낀각이야. 2분의 1 35 곱하기 K 제곱은 3이고 사인 A는 7분의 48이야. 7분의 4루트 3. 그럼 ABC의 넓이가 다음 주 나오네. 계산하면 지워지고 5 지워지고 2 6 30 루트 3이야. 이렇게 구한 거랑 어떻게 구랑 똑같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될 거 아니야. 얘랑 2분의 1 곱하기 AM 곱하기 8루트 3 얼마야 이거? 4루트 3 곱하기 AM이야. 그러면 AM은 4분의 30 2분의 15. 이렇게 내가 AM의 길이가 찾았으면 그럼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 치면 내가 찾고 싶은 삼각형 P, B, C의 최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찾았고 밑변 8루트 3 높이가 얘 더하기 얘니까 2분의 15 플러스 3K 3루트 3 뿌려주면 지워지고 2 30 루트 3 뿌려주면 4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얼마야? 12 36인가? 수열은 굉장히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열이 뭡니까? 빨리 복습하면 수열이 뭡니까? 물으면 수열은 수의 나열이야.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규칙이 없는 것도 수열이지만 우리는 규칙 있는 것만 배우는 게 고등학교 수열이기 때문에 규칙 있게 나열된 수열 나열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쓰면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요? 네, 함수 중에서 굉장히 쉽게 정역이 자연수로 주어진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열은 바꿔 말하면 함수식으로 이게 뭔 소리예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F1이 1이야, F2가 3이야, F3이 5, F4가 7이야. fx가 뭐요? fx가 뭡니까 생각하면 fx는 뭐 2x 빼기 1이겠지. 홀수니까.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건 함수에 대한 식을 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보면 정역이 1, 2, 3, 4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수열 표현할 수 있다고. A1 즉 F는 함수의 이름이잖아. 그럼 함수의 이름을 A라고 놓으면 얘를 A1은 1, A2는 3, A3은 5. 그럼 마찬가지 AX는 2x 빼기 1이겠지.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번째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1번째라기보다는 우리가 수열체가 어떠한 수열 아래 넘버링 한 건데 넘버링 하고 나니까 결국은 뭐랑 똑같더라? 이렇게 이쁜 함수 정역이 자연수인 지금 x에 들어가는 게 자연수인 함수랑 똑같다 이거지. 되게 쉬운 함수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더 이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얘를 A1, 얘를 A2, A3
그럼 AN을 2N 빼기 1.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이런 걸 이제 함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함수인데 유니크하게 정역 1, 2, 3 짱 쉬운 거를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쉬운 버전이니까. 제일 쉬운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시기관점, 어떠한 함수에 대한 시기관점으로 수열을 보겠습니다가, 즉 얘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다른 말로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즉 일반항을 우리가 함수에 대한 식으로 보는 관점이 지금 요 관점이라고. 일반항 찾고 싶다, 식으로 보고 싶다 이 소리야. 이해돼? 이렇게 수열 함수 중에서 제일 쉬운 함수,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보고 싶다 라는 관점. 결국은 이런 걸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걸로 우리는 하고 싶은 건 규칙 찾기거든. 수열의 본질은 규칙을 찾고 싶은 거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향성이 궁금해지는, 규칙 찾기인데, 결국은 규칙 찾기를 해서 옛날에는 무조건 일반항의 관점이었거든. 결국은 수열은 규칙을 찾고 싶은 건데, 옛날에는 먼 예에는 무조건 일반항 찾기였어. 무조건 함수식 관점이 제일 중요했단 말이야. 우선권이.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떤 방향으로 찾고 싶냐, 일반항으로 찾을 수 있고, 일반항이 아니라 그냥 몇 번째야, 그냥 규칙이 무엇인가 를 찾기도 하는데, 뭔 소리냐면 뭐 이런 거야. 수열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은 특수꼴이란 말이야. 특수꼴이라는 건 이름이 붙은 수열이 메인이야. 이름이 붙은 수열은 우리가 배우는 게 등차 수열이랑 등비밖에 없거든. 옛날에는 등차, 등비, 개차, 뭐 군수열 짱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특수꼴은 등차, 등비만 배워요. 이런 친구들은 일반항 찾기가 메인입니다. 일반항을 찾고 싶다. 뭐라고? 개차는 뭐예요? 개차는 이제 밑에 흐르는 친구들이 등차나 등비를 만족하는 게 개차인데, 나중에 귀납법 가서 잘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렇게 많은 이름이 붙어있다는 건 그 이름에 대한 함수를 외우자라는 거고, 수열을 외우자라는 거란 말이야. 일반 공식을 외웠어. 등차, 등비, 개차, 분수열, 뭐 파워 이런 식으로 다 외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딱 등차, 등비만 일반항 찾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 일반형을 뭐 하고 싶다? 일반형들은 어려운 말로 발견적 추론하고 싶은 겁니다. 발견적 추론이 뭐냐면 1부터 차근히 대입해서 규칙을 찾고 싶어요를 우리는 발견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반항을 식으로 짠!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야 어떠한 규칙이 갔는지 1부터 차근차근 넣어보자 입장인 거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외하면 전부 다 발견적 추론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귀납법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귀납법 정리를 쓰고 싶은 건데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옛날과 달라요. 옛날은 전부 다 무조건 일반항. 야 내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일반항 찾는 게 수열이었어. 근데 많이 바뀌고 이제 일반항이 메인이 아니라 등차, 등비만 일반항 찾아서 문제를 풀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발견적 추론 1부터 차근차근 집어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래서 뭐 하고 싶다? 결국은 규칙을 찾고 싶다라는 거라고. 이게 기본적인 수열의 마인드입니다. 이해돼요? 당연히 뭐 항이 유한계면 유한수열, 항이 무한계면 무한수열, 당연한 소리. 뭐 일반항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다 아는 건 다 스킵하고 바로 등차수열 가겠습니다. 등차수열 매우 쉽죠? 등차수열은 같은 차이로 변화하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부른다. 등차, 같은 차이로 변화한다. 우리는 그 차이를 공차라고 하고, 같은 차이로 커지는 수열. 커진다 혹은 작아진다. 그러면 A1을 A라고 하면 첫 번째 항, A2를 A 더하기 D, 이렇게
계속 같은 차이 D식 공차가 D 계속 같은 차이로 커지거나 작아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차이를 공차라고 하고 A1이 A, A2가 A 더하기 D 이렇게 항이 한 개 커질 때마다 D가 한 개 커지는 게 등차 수열입니다. A3는 ED A4는 A3D 이런 식으로 변화할 건데 우리가 일반항을 찾는 게 메인이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등차 등비는 당연히 일반항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규칙이 이렇죠. 우리가 결국은 내가 찾고 싶은 건 AN 일반항은 n번째 항이 뭡니까가 일반항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매칭을 시키는 거야. 1 넣었을 때 A1 나와야 되고 2 넣었을 때 A 더하기 D 3 넣었을 때 A 더하기 D 4 넣었을 때 3개 나오려면 이 n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야 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1을 A 더하기 0D 얘는 2 빼기 1D 얘는 3 넣으면 3 빼기 1D 4, 3이니까 4 빼기 1D 그럼 얘는 A 플러스 N 빼기 1D거든. 즉 우리가 1 넣었을 때 0,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다음처럼 n에 대한 친구이기 때문에 n을 넣으면 관계식이 n에 대한 식이 나와야 돼. n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야 한단 말이야. 일반항 항상.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항이 한 개 커질 때마다 D가 한 개 커지고 싶어요. 그럼 등차 수열식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초항 더하기 N 빼기 1D다. 일단은 얘를 외우긴 해야 되거든. 근데 일단 외웁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초항 더하기 N 빼기 1D인데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식은 당연히 외우고 의미를 잘 보면 등차 수열은 항이 한 개 커지면 D가 한 개 커지는 거야. 그러면 야 A1과 AD는 항 몇 개 차이나? 항이 한 개 차이나죠? 그렇기 때문에 D가 한 개 커진 거야. A1과 A3은 항이 두 개 차이기 때문에 D가 두 개 커진 거야. A1과 A4는 항이 세 개니까 세 개 커진 거라고. 그럼 봐봐. A4는 A 플러스 3D라며.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A1, A거든. 즉 A1에서 A4를 가려면 항이 몇 개 커진 거냐면 항이 세 개 커진 거라고. 그럼 세 칸 간 거지. 그러면 한 칸당 D가 한 개 커지기 때문에 플러스 3D인 겁니다. 의미를 잘 봐야 돼. 등차 수열은 칸수가 되게 중요한데 한 칸 앞으로 갈 때마다 D가 한 개씩 커지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다음 친구를 수직선에 표현한다고 생각한다면 안돼, 렉 걸렸어. 만약에 D가 양수라면 D가 양수면 앞으로 가고 D가 음수면 뒤로 가고 D가 0이면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D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A1 이렇게 있으면 A2는 자꾸 D식, A3는 D식 같은 차이만큼 계속 앞으로 가는 함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 의미가 뭐냐면 봐봐. A1과 A4가 세 가지 한단 말이야. 이거 빼주면 A4 빼기 A1은 3D야. 즉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을 볼 때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첫 번째 관점은 일반항을 보는 게 맞거든. 당연히 암기야.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합공식,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합공식 그 4개를 모르면 나가 죽어야 됩니다. 시험을 볼 자격이 없어요. 그 4개의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다음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등차수열은 같은 차이로 커지는 수열이고 이 같은 차이가 D이기 때문에 항의 차이가 공차의 개수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A4랑 A1은 항 차이가 3개이기 때문에 3칸 3D만큼 차이 나는 거라고. 이거 넘겼으면 AN 빼기 A1은 N 빼기 1D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다음 친구의 항의 차가 N이랑 1이면 N 빼기 1개 차이 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개는 N 빼기 1 D만큼 차이 나는 게 당연한 소리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은 항의 차가 N 빼기 1개 나는데
그렇다면 n 빼기 d만큼 차이 난다. 즉 칸수가 d의 차이다 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걔를 수직선으로도 표기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기본적인 풀이가 1번 일반 항으로서 문제를 풀기. a, n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n은 변수고 a랑 d가 상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랑 d를 문제로 놓고 n에 대한 방정식을 풀든가, 아니면 다음처럼 칸수 몇 칸 차이 나니? 아이디어를 풀든가, 걔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수직선 이런 문제를 풀든가, 셋 중에 하나야. 아이디어 자체는. 그 다음에 잠깐 더 분석을 해보자면, AN을 함수식에 대한 관점을 보자면 되게 다양한 소리인 겁니다. A 등차수열이라면, 등차수열은 초항과 비교해보자면 n번째 항과 첫번째 항은 n-1 칸 차이나기 때문에 n-1d를 더하면 된다 이 소리야. 관점이. 근데 마찬가지 이거 fn 같은 거거든. n에 대한 식이야. 그럼 얘를 n에 대한 식이니까 n으로 정리하면 dn 플러스 a1 빼기 d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n에 대한 식으로 쓰면 얘는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하느냐면 등차 수열을 주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 되게 많은데 다음처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주고서 야 등차 수열이야 라고 줄 수 있고, 등차 수열 일반항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처럼 AN이 N에 대한 1차식이면 그 친구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서 어떤 친구의 일반항이 1차식이다? 아, 그 친구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깔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1차의 개수가 D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N이 4n 빼기 1이야. 그러면 이거 1부터 차근 집어넣어갖고 이 새끼 어떤 새끼는 찾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이 새끼 N에 대한 1차식이네? 그럼 AN은 뭐라고? AN은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등차 수열은 주인공이 초항이랑 D거든. 공차랑,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 일반항으로 문제를 풀어요라는 소리는 A랑 D 찾자야. 기본적인 마이너스 set은 A랑 D를 찾는 거야. 그럼 등차인 건 눈치를 깠으면 초항과 공차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초항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N에 1름 된단 말이야. 뭐 다른 말로 하면 개수합인데 N에 1름이면 그냥 등차 수열이 나와. 1름 3이잖아. 마찬가지 D도 1르면 이거 뭐 1르면 3, 2르면 7, 3르면 뭐 11이니까 이 새끼는 등차가 4구다! 이딴 걸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좋은데 이딴 걸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등차 수열은 n의 개수가 공차라고. 그럼 4라고 바로 써야 한다 이거지. 즉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가 메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두 개 차는 끝나. 마치 이제 네가 소개팅 나가면 뭐 물어볼 거야? 딱 두 개밖에 안 물어볼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겼니? 몇 살이니? 그 두 개 외에 다른 거 물어볼 거냐고. 안 물어볼 거잖아. 발 뒤꿈치가 이쁘니? 팔 뒤꿈치가 허였니? 이딴 거 안 물어볼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나이와 얼굴이겠죠? 그딴 것처럼 등차 수열은 실제로는 정확히 말하면 A랑 D만 찾으면 끝나. 기본적인 풀이는. 이해돼? 걔를 구하는 과정이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게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아이디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답지는. 그럼 안 돼.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막 답지 마냥 A는 초항 더하기 n-1d라고 해놓고 이딴 걸 구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잘 봐. A4가 2입니다. A12 마 10이야. 다음을 구하재. 그럼 어떠한 아이를 푸는 거냐면 이거 집어넣어서 A4 찾고 집어넣어서 A10 찾고 A랑 D에 대한 관계식을 푸는 게 아니라 A4랑 A10은 몇 칸 차이나? 몇 칸 차이 나지? 그럼 6D만큼 차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얼마큼 줄었어? 마 10이 줄었지. 그럼 6D가 마 10이니까 D가 마 2인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 그 다음에 뭘 구하지?
첫 번째 항을 구하세요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지금 내가 D를 찾았다. D가 음수네. 그러면 이제 내가 A1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1과 A4는 또 몇 칸이야? 3칸이지. 그럼 3D만큼 가면 된단 말이야. 즉 A1에서 2는 마이 3칸 가면 돼. 그러면 이거 마 6칸 간 게 2일 거 아니야. 그럼 A1은 8이겠네. 이해돼? 이런 식으로 A1과 A8 찾는 거야. 즉 몇 칸 차이 나네? 라는 관점을 보는 게 기본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엿다가 때려 박으면 안 돼.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관점 항상 프리1 등차 수열에 일반하게 때려 박아서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요. 모든 답지는 그렇게 푸는데 단한 이야기지만 그건 족밥풀입니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번째 아이디어 칸수로서 보겠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수직선으로 보는 거거든. 그럼 지금 수직선으로 보는데 이게 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할게. 방향과 관계없이. 지금 A4가 2요. 지금 A12 아이고 마10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몇 칸 갔는가? 6칸 갔다. 6칸 6D 그게 얼마다? 마12. 그럼 당연히 D가 10이니까 지금 이거 실제로는 역순 뒤집어 가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지금 안 맞지? 얘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얘는 뒤집어 가고 있잖아. 이렇게 D가 음수라서. 그럼 A1은 무엇인가? 그럼 당연히 A1과 A4는 3칸이니까 마6이네. 그럼 8이겠지. 이런 식의 아이디어라고. 지금 얘를 뭐 한 거야? 수직선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풀이 수직선. 예. 칸수 풀이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보고 있고, 결국은 등차수열은 나중에 가면 등차수열은 n에 대한 1차시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직선이란 말이야. 직선인데 점들이 찍힌 직선이란 말이야. 나중에 직선 취급할 것 때문에 수직선으로 시각화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지. 얘가 뭔 소리인지 알아야 한다 이거지. 확장하려면. 그럼 난 메인 풀이를 이걸로 갈 거니까 마다 풀면 그냥 뭘 풀지? A1과 D를 할 때 A20을 찾지. 그럼 일반적으로 뭐 하면 돼? 원래 일반적으로는 일반 찾는 다음에 때려 박는 거지만 일반항 구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보겠다고. 그럼 A20은 초항에다가 몇 칸 간 거야? 19칸 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봐봐. A12 마10이지. 그러면 A10에서 A10은 몇 칸 간 거야? 몇 칸 갔어? 10칸 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칸이니까 마20만큼 간 거니까 마30이야. 내가 찾고 싶은 게 A20이라고. 그럼 10칸 갔을 거 아니야. 10D. D가 마1이라며. 마20. 마20만큼 앞으로 가면 되니까 마30이라고 우리가 A에는 찾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돼? 물어보는 게 이제 3번은 이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제 얘가 2번이고 3번은 이제 ANE18 언제 마18이냐를 물어보고 있다? 그럼 칸수를 가야 되고 그냥 풀어도 돼. 일반항 찾아볼게. 봐. 일반항도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일반항 세우면 잘 봐. 일반항도 이렇게 세우면 돼. 지금 공차가 마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n에 대한 1차실일 거고 n의 개수가 무조건 공차입니다. 무조건 마2n으로 시작해야 돼. 왜? 공차가 마2니까. 그럼 뒤에 상수항만 붙으면 끝나는데 A1이 8일 거 아니야? 그럼 n의 1은 8 나와야 돼. 1이면 마2거든? 8 나와야 되는데 그럼 뒤에 10이 있으면 1 넣었을 때 8 나와요? 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돼? 즉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얘가 뭐 직선이기 때문에 좌표를 볼 수 있는데 1,8, 4,2, 10,10 같은 거야. 1은 8이라며. 1은 8 나오려면 10 붙으면 되겠지. 라고 일방 찾는 거지. 이거 이딴 걸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족밥이라고.
그 때문에 A는 찾았고 얘가 언제 마 18입니까? 물어보니까 N은 얼마야? 넘기면 14예요? 라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 물론 우리가 고전적인 클래식한 풀이는 답지 풀이는 초항 찾고 D 찾고 일반 찾고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플러스로 항상 다음 같은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등차수열이네. 오케이. 그러면 A 더하기 D가 0이야. 일단 A1 플러스 A3는 A 더하기 2B야. 전혀 먹고 들어간다고.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풀이는 등차는 A랑 D가 문자고 A랑 D가 주인공이거든. 등차는 A랑 D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이라는 건 항상 얘가 문자로 드립니다. 항상 A랑 D를 문자로 두고 가는 거고 일단 기본적인 건 A1 더하기 A3가 0이라는 건 나중에 좀 이쁘게 쓰겠지만 지금은 얘는 A고 A3는 두 칸 가거니까 더해주면 0이네. 그러면 2A 더하기 2가 0이니까 A 더하기 D가 0이거든. 마찬가지 A3는 A 더하기 2D A4는 A 더하기 3D A5는 A 더하기 4D입니다. 다가간 게 14야. 다음처럼 기본적인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A랑 D를 문제로 갖고 식을 세워서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요 라는 뜻인 말이에요. 얘가 지금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A랑 D에 대한 관계식을 풀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첫 번째 식에서 A랑 D에 대한 관계식, 두 번째 식에서 A랑 D에 대한 관계식 이렇게 쓰면 A, 2D, 3, A, 2A, 3A니까 6A 2D, 6D, 12D 몇 D야 그러면? 2D, 6D, 12D 12, 20D 그게 얼마야? 14 얼마니? 3A 플러스 10D는 7이야. 그럼 이거 연립하면 A랑 D가 나오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한 기본적인 A랑 D를 문제로 갖고 식을 세우고 싶어 이라는 뜻이야. 근데 결국은 관점이 이따 안 해도 A3, A4, A5 전부 다 초항에다가 D가 몇 개 붙었어요 인 건데 그러면 A 1개, A 2개, A 3개겠지. 그럼 이거 일단 여기까지 6개인 확정이지. 맞아요? A3는 2개의 D가 있을 거고 얘는 3D니까 6D 얘는 4D니까 12D 그럼 D는 20개네 라고 빨리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긴 하겠지. 맞아 너무 쉽죠? 주어진 게 지금 A4가 2구요 A12 마 10이야. 몇 칸 갔니? 6칸. 아까 똑같은 거 아니야? D가 마이너스 2인데? 뭐야 아까랑 완전 똑같은겨? 그럼 A1이 얼마야? A1은 3칸이니까 3D 마 6 8이네. 똑같네. 처음으로 언제가 음수에 나옵니까? 그럼 이제 D가 마 2구 그럼 A가 0일 거니까 이미 끝나긴 했지만 이 구조에서 이미 끝났거든. 지금 D가 마인 거 알고 A4가 2래매 그럼 A5가 0일 거 아니야. 그럼 A6이겠지 라고 이 구조에서 이미 끝났어. 답은 첫 번째겠지. 맞아? 근데 식을 세워보자면 AN 연습한 겁니다. 등차수의 일반항은 항상 어떻게 세운다? N에 대한 1차식일 거고 항상 DN까지 확정이라고 1나서 8 나오고 싶다? 그럼 뒤에 12 붙으면 되고 싶어요. 오케이? 그 다음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오니 다음 부등식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n이 커요 10이니까 n은 5보다 큰 거니까 따라서 몇 번째 항인데 좀 쉽게 연습 한번 해본 거고 얘는 뭐 거기까지 할 필요 없다. 얘를 관찰했기 때문에. 잘 봐 관점. A1은 A3 더하기 10이거든. 잘 봐. 그럼 넘기면 A3 빼기 A1이 얼마나 소리야? 넘기면
마십. 그죠? 그럼 A3랑 A1은 몇 칸 차이나? 2칸 차이나. 2D가 마10이니까 결국은 D가 마5란 소리야 이렇게. 바로 나오네. 이해되시죠? 딱 하는 거라고. 무조건 A랑 D에 대한 관계식만 보는 게 아니라고. 그건 기본기 조법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변형하면 결국은 항의 차가 나오면 그게 결국은 공차의 소리지. 난 만약에 이거 뒤집어져 있으면 A1 빼기 A3가 10 이따로 써도 있어도 똑같이 판별할 수 있어야 돼. A1과 A3의 차는 당연히 마이 D야. 뒤집어 빼는 거니까. 그게 10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뭐 이게 나오면 부호 돌리게 되겠지만 얘랑 같은 소리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소리지. 얘도 마찬가지. 얘는 뭐 잘 안 바뀌거든. 2A3 빼기 3A5는 3이라고 되어있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얘랑 구한 다음에 이렇게 A3는 뭐 A 더하기 2D A5는 A 더하기 4D 뭐 이렇게 해서 A랑 D에 대한 관계식을 푸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잘 생각하면 A3랑 A5 전부 다 A가 한 개고 그럼 A 두 개에서 A 세 개 뺀 거니까 마이너스 A일 거고 얘는 초항에서 1인데 얘는 4D야. 얘는 초항에 4D니까 4D 마 12D거든. 결국은 마 8D야. 걔가 3이라고 바로 풀어도 되지 않을까? 뭔 소리 이해했어? A랑 D를 따로 계산하자 이거야. A3는 A 한 개, D가 두 개, A5는 A 한 개, D가 네 개일 거 아니야. 그럼 개수 처리만 해준 거지 이렇게. 그래서 A랑 D를 따로 계산했다 이거야. 이해돼? 암산. 그럼 A5가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는 넘기면 마 8D 빼기 3이니까 넣어주면 40 빼기 3 37이야. 이 친구는 37에서 양수에서 점점 줄고 있는 거네. 그러면 문제를 풀면 A를 찾아야 돼. 그럼 A는 뭐니? A는 D가 마5니까 마5 N까지 확정. 1이면 37 나와야 되니까 뒤에 뭐 붙으면 돼? 42가 붙으면 돼. 그렇죠? 일반항 찾았지? 항상 일반항 다음처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얘가 언제 0보다 작아요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뭐니? 그러면 풀면 되지 뭐. 넘기면 8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자연수니까 적당히 넣으면 됩니다. n을 적당히 뭐 넣으면 돼? 8이면 작잖아. 9넣으면 45가 40이가 큰 거니까 수값은 9라고 하면 되겠지. 자연수니까 적당히 집어넣는 게 제일 빨라. 확인해봐야 됩니다. A9는 9넣으면 어떻게 돼? 9넣으면 마 3인 거고. 그럼 A8이 공차가 마5니까 2겠지. 아 다음처럼 바뀌고 있구나 라고 37에서 마5씩 점점 줄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2와 35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수를 만들었습니다. 공차랑 A6을 구하지. 그러면 넘버링을 다시 해야 돼. 이 전체가 등차수열인데 지금 사이에 10개가 끊겼기 때문에 다시 얘를 A1, 얘를 A2라고 넘버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총 12개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A10이거든. 그럼 A1이 2인 거고 A12가 35인 거야. 그럼 몇 칸 앞으로 간 거야? 11칸 앞으로 간 거지. 얼마큼 커졌어? 33. 그럼 D가 2란 소리입니다. 뭐시라? D가 3. 다 찾았지. 총항 알고 공차가 끝난 거야. 근데 찾고 싶은 게 X6이거든. 근데 X1, A2, X2, A3니까 한 칸 더 가니까 얘는 A4거든. 그럼 내가 A4가 아니라 A7 왜 이러니? 나 급한가 봐. A7인데 일반 찾지 않고 A1이 2구 뒤에 하면 얘는 초항에서 몇 칸 간 거야? 6칸 간 거야. 6칸 6D만큼 앞으로 가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등차 중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차 중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그 다음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가는 아이디어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그 가운데의 수를 A, B의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고요. A, X, B가 등차를 이룬대. 그럼 등차 수열은 뭔 소리냐면 항이 항상 D만큼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A에서 X 빼기 A도 D고 B에서 X에서 B 빼기 X도 D입니다. 그럼 다음 중에 같기 때문에 X 빼기 A가 B 빼기 A면 넘기면 2X가 A 더하기 B라서 X가 2분의 A 더하기 B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랑 B를 더하는데 반띵. 즉 뭐 하면 돼? 이거 뭐라고 불러? A, B의 평균이라고 부르죠. 센터라고 부르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주기함수에서 사각함수에서 그런 걸 많이 했죠. 대칭성이 있으면 합을 빨리 구했잖아. 센터, 즉 평균으로 구했잖아. 대칭축으로 구했잖아. 얘가 그런 의미로 갖는단 말이야. 그런 의미를 사용하면 굉장히 이뻐지는데, 그러면 A랑 B가 있으면 X가 평균 등차 중앙인 거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해서 반띵하면 된다. 평균을 구하면 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이제 문제 풀면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 관점처럼 이런 말도 할 수 있다. 거꾸로 AN 더하기 AN 더하기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이 상황에서 등차 중앙 때리면 AN 더하기 1은 2분의 등차 중앙 넘기면 이식 나오고 넘기면 이식 나오죠. 얘 2 넘긴 다음에 플러스면 얘잖아. 이렇게 요거 같은 말입니다. 플러스면 요거. 그러면 거듭 말하지만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식이 되게 많다. 근데 마찬가지 등차 수열을 AN 더하기 2 같이 관계식의 그런 친구들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걸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겠지. 이런 걸 점화식이라고 부르거든. 점화는 식, 불 붙이는 식이라는 뜻이야. 이 식으로 불을 붙이면 쪼로로 연결해서 결국 나를 보니까 등차 수열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모양을 주더라도 이 친구 등차 수열이네라고 눈치를 깔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뭔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어떤 의미 좀 갖고 싶냐면 얘는 결국 이제 좀 이런 의미를 갖고 싶다. 이거 관계식 이따 보면서 하고 이런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1x9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x는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x는 등차 중앙은 센터 평균이니까 더해서 반띵 5라고 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1, 5, 9라고 찾았잖아.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건 합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처럼 1x9가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중앙인 x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합을 물어본다면 다 구했으니까 1 더하기 5 더하기 9예요 라고 해도 되지만 그럼 이 5가 중앙, 평균, 센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짓거리가 가능하냐면 1, 5, 9의 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은 얘가 센터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대칭일 거 아니야. 4칸 대칭이잖아. 그러면 합은 5 곱하기 3 즉 평균 곱하기 개수로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즉 가운데의 평균이 5인데 개수 3개니까 얘는 5가 3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5 곱하기 3으로써 합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1, 5, 9 더하는 게 아니라 다음처럼 평균 곱하기 개수에 대한 아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등차 수열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임을 주는 필수 조건, 이걸 주면 등차 수열을 눈치를 까야 되는 게 식이 되게 많습니다. 봐봐, 잘 보세요. 이런 걸 이제 봐봐, 앞항과 전항의 차가 D입니다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결국은 등차 수열을 주는 거란 말이야. 관계식을 주고 있지. 봐봐, 등차 수열은 항상
항해차가 D로 일정하면 돼. 그럼 AN 더하기 1 빼기 AN은 D야. 즉 앞항에서 전화를 뺀 게 항상 D를 일정합니다. 즉 뭐 1이면 A2는 A2 빼기 A1이 D, 뭐 A3 빼기 A2가 D. 즉 항해차가 항상 D로 일정합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야. 점화식입니다. 이것도 AN과 N 플러스 1 항의 관계 점화식이야. 일반항을 줘도 당연히 점화식이고요. A에 대한 1차식, 지금 보면 AN 더하기 B라고 주어진다면 얘는 지금 N에 대한 1차식인 거야. N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도 마찬가지 얘도 등차 수열이다. 아까 한 거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 N 플러스 1과 AN의 차가 일정하다. 즉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있는데 얘랑 차와 얘랑 차가 항상 같은 거거든. 이 말도 등차 수열. 이거 넘겨 쓴 게 얘거든. 얘도 등차 수열. 얘는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지. 뭐 등차 중앙을 펼쳐서 다음처럼 표현해도 되지만 결국은 등차 수열, 등차 중앙 표현이든 가네. 혹은 이런 표현은 가네. 이 모든 것이 등차 수열인 걸 눈치를 깔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꼭 이렇게 다음처럼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모두 점화식 모양인데 점화식 모양으로 주어져도 다음 친구는 등차 수열의 눈치를 까야 되는데, 물론 이 내용은 나중에 수학적 기납법에서 주로 나오는 거지만 어떠한 A, N들의 관계식을 주면 우리 그 관계식으로서 등차랑 등비는 눈치를 까야 됩니다. 나머지야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뭔지를 찾는 거지만 등차랑 등비는 보자마자 이 새끼 등차구만 이라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내가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숙제는 여기까지만 낼게. 숙제는 내가 지금 다음 주에 더 보강할 테니까 일단 숙제는 간단하게 페이지 314페이지까지 풀면 되고 개념 복습 좀 하세요. 이해되시죠?